5번 문장부터 봐봐야 돼. 뭐 게다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지금 as가 두 번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는 as 뭐뭐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지금 as 절이 첫 번째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나왔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as가 없는 주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겠지. 그치? 이 두 가지 상황이 되면서,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 as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 뒤에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장 다음에 사실 이 문장이 붙어 있었거든 실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이 문장에서 여기 해석 잘 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반복해 주는데 물론 문장은 어렵지만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 근데 해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튼 얘들아 첫 번째 뭐 하면서냐면 우리 박물관과 그 다음에 대학들이 do you further apart라는 거, further는 우리가 부사로서 그냥 더욱이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더욱이 멀어지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draw apart. 원래 apar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잖아. 원래. 그치? 뭐 어떤 단어에 apart를 붙이든지 간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박물관과 대학들이 더욱이 더 멀리 떨어지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멀어지면서 정도 해석하면 멀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그리고 어디 쪽을 향해 갈 때 그러냐면 19세기 후반을 향해 갈 때.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제 뮤지엄, 대학들 이런 것들이 뭔가 더 의미를 좀 잃게 되는 것 같아. 더욱더 멀어졌다고 얘기한 것 같아.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들에 대한 object란 거는 물체나 사물이란 뜻이잖아. 그치? 물체나 사물들에 대한 아이디어, 개념, 생각 이런 뜻이지. 근데 이때 as는 무슨 as야? 뭐로서 전치사잖아. 그치? 뭐로서의 물체에 대한 생각이냐면 이렇게 알겠지? 뭐로서의 물체냐면 매우 상당이잖아. 하이리는 매우 상당히 가치 있는 어떤 경로로서의 물체야. 그러니까 이 물체가 어떤 경로의 길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 경로가 to 어디로 가는 경로냐면 이렇게겠지? 여기까지겠지? 왜냐면 여기 as 뒤에 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만 표시하면 as 절 안에서 얘가 주어였고 얘가 동사였고 두 번째 as 절 안에서는 얘가 주어였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지금.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as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물로서 물체로서의 개념이야. 근데 그 물체가 뭐로서의 물체냐면 세상을 아는 것으로의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한 가치 있는 매우 상당히 가치 있는 경로로서. 그치? 그러니까 이 물체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간다는 거잖아. 그치?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한 매우 상당히 가치 있는 경로로서의 어떤 사물들에 대한 생각이라는 뜻이지. 그치?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됐대 지금? went into decline. 사라졌다라는 뜻이지. 사라지면서 이렇게. 근데 굉장히 어려워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읽어도 사실 이해가 안 돼. 뭐 대학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물이 사라지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조건이고 그렇게 되면서 라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잖아 얘들아. 그치? 컬렉팅이 뭐야? 수집. 그치? 수집이라는 거, 모으는 거. 이 수집이나 모으는 거라는 것이 왜 안 없어져? began to lose.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뭐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냐면 그것의 지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치? 지위가 없어졌다는 거지. 근데 뭐로서의 지위야? worthy, 가치 있는, intellectual은 지적인, 가치 있는 어떤 지적인 추구로서의 이 지위를 잃기 시작했던 거지. 그치? 됐지 얘들아? 그리고 특히 어디에서? 과학 분야에서라고 나중에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를 좀 조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뮤지엄은 사실은 뭔가를 모아놓는 곳이잖아. 사실 유니버시티 대학 같은 것도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사물이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데 어떤 물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직접 수집한 어떤 책이나 막 이런 게 있어야 돼라는 그 생각이 지금 사라지게 된 거잖아. 사실 뭐 인터넷에 다 있잖아 요즘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집이라는 게 어쨌든 지위가 없어진 거지. 전에는 수집이 중요했는데 그게 어떤 지적인 추구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수집이 좀 안 중요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바로 이게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수집이 좀 지위를 잃어버렸네 정도만 생각을 하고 얘를 보면 똑같은 얘기니까 선택할 수 있었거든. 이 다음 문장이 빈칸이었거든 이제. 얘는 뭐라고 나왔냐면 정말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이야. 근데 뭐가 갖고 있는? 과학이 갖고 있는. 그치? 그래서 과학이 갖고 있는 정말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이 점점 더 노즈 그것들이 된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쭉 하고 나서 너네가 의미를 파악해봐. 다시 한번 설명을 그냥 직독을 해볼게. 어차피 이 문장 다음에 이게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들, 과학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increasingly 점점 더 도즈가 된다. 이 도즈는 역할이 뭐지? 대명사고 우리가 도즈가 나오면 두 가지로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고, 그치? 도즈 후면 100% 뭐만 사람들이고 후가 없더라도 그냥 사람들로 쓰일 수도 있다 그랬고, 아니면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복수 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법 할 때는 막 내로브, 도즈 오브 막 이런 거 따지는 거 배웠었잖아. 대는 단수고 도즈는 복수다. 그래서 이 도즈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여기에서. 그럼 해석하면 이 도즈가 뭐야? 이 측면들, 그치? 그래서 과학에 있어서의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들이 됐는데 어떤 측면들이냐면 이렇게 알겠지? 됐지? 어떤 측면들이 됐어? invisible. 뒤에서 꾸며주는 거잖아요. 형용사가 지금 명사를. 보이지 않는 측면이 된 거지. 얘들 앞에랑 똑같잖아, 지금 말이. 지금 계속해서 책이나 사물이나 대학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물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모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똑같아, 얘들아. 과학에 있어서의 흥미로운 측면들이 원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눈에 안 보이는 것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좀 어려운 거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읽어도 이제 어려워. 여기 뒤에 어차피 나와야 돼. 수집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것만 좀 공통점만 다시 한번 잡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앞이랑 똑같은 얘기다. 과학에 있어서의 중요하고 흥미로운 측면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로 바뀌어버린 거 알겠지? 그러면서 그리고 일단 네이키드 아이가 우리가 육안이란 뜻이었지, 육안. 네이키드가 벗은이란 뜻이니까 눈이 아무것도 쓰지 않은 눈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안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무형의 것들로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the classification이란 건 분류란 뜻이잖아.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어로 끊겨 있어야 되고 노론 거를 너네가 묶었어야지. 얘가 동사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해석이 되지. 이거를 막 주어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끊으라고 해서 보니까 막 컬렉티드를 동사로 해놓고 막 이랬어. 말이 돼, 이게 지금? 컬렉티드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분류는 분류인데 모아진 것들에 대한 분류잖아. 그럼 이게 수집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엔, 그치? 노론 거는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부사고. 그래서 수집된 것들에 대한 분류,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수집된 거를 분류하는 거. 근데 그게 더 이상 promised, 약속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으로 해석해야 맞지, 그치? 그래서 수집된 것들에 대한 분류가 더 이상 약속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promise의 목적어. 뭐를 약속해주지 않았냐?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cutting edge도 우리 단어장에 있잖아. 무슨 뜻이지? 최첨단을란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 세트야. 단어도 세트고, 이 문장도 세트고, 문제 푼 것도 세트고, 이렇게.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돼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일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해석하면, 봐봐, 또 주제 다시 한번 나왔잖아. 수집된 것들을 분류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인 거잖아. 더 이상 최첨단 기술, 최첨단 지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약속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수집이 의미가 없어졌다.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지? 앞에서 수집이 지위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수집된 것들 더 이상 이렇게 좋은 지식 만들어내는 거 약속 못해 라고 얘기하니까 수집이 지위가 없어졌다. 이게 이 글의 주제, 알겠지? 두 문장이나 똑같은 얘기가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얘들아 문제로 그럼 다시 한번 가봐.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문제로 가봐. 잠깐. 17번 문제였잖아, 우리가. 17번 문제. 여기 있잖아, 여기 얘들아. 여기 지금 어제 수업한 거지. 여기. 그치? 이 질문이었잖아, 17번. 빈칸 17번. 그치? 얘들아,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해석했냐면, 지금 여기 더 그로스부터 스트러글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야. 그리고 여기 moreover부터 그 다음에 sciences가 두 번째 문장이고, 또 really interesting부터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장이고,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걸려있거든. 근데 우리가 중간에 두 문장을 지금 해석한 거야, 얘들아. 그거 읽었으면 이미 끝난 거야. 그치? 주제는 이미 다 나온 거잖아. 중간 두 문장, 윗문장하고 밑에 문장, 지금 빈칸 문장 빼고 중장 읽었으면 저게 주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수집은 의미가 없어. 수집이 여기 표시한 거. 그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다. 수집이란 거는 더 이상 이 최첨단의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지? 괜찮니, 얘들아? 그리고 대신에 이제 빈칸을 해석해야 되지, 빈칸. 빈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The turn butterfly collecting. 그러니까 컬렉팅이 또 나오잖아. 계속 나오잖아, 얘들아. 그래서 컬렉팅이 중심 소재지. 수집. 그래서 나비 수집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가 come to는 뭐뭐하게 되다의 의미가 있잖아. 어떻게 됐냐면 사용되게 돼버렸어. 그래서 사용될 수 있게 됐어. 나비 수집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될 수 있게 됐어. 근데 뭐와 함께 사용될 수 있게 됐냐면 여기가 아마 해석이 안 됐을 수 있어. 단어를 몰라서. 근데 상관없어, 얘들아. 여기 해석하면 사실 바로 빈칸이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해석이 안 됐어도 뒤만 해도 할 수 있긴 했어.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objective가 뭐지, 얘들아? objective. 형용사지, 형용사. 우리가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막 ADJ 적어주는 게 이게 형용사 약자잖아. 그치? 얘를 약자로 쓴 게 이제 이렇게 쓴 거거든. 이제. 그래서 mere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쓰기 시작했다. 에서 이미 주제는 어느 정도 나왔어, 얘들아. 왜냐면 수집이라는 단어가 뭐와 함께 쓰이기 시작했냐면 mere라는 형용사. mere가 무슨 뜻인데? 한낱의 단순한. 그치? 얘들아, merely가 무슨 뜻이야? 오직. 그치? 그래서 우리 only의 공이어잖아. 그래서 우리가 not only 대신해서 막 not merely, not just 이런 거 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merely의 형용사니까 오로지 한낱의 뭐뭐이.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한낱 뭐뭐한 약간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형용사 뭔가 단순한 한낱을라는 이 형용사와 함께 쓰인다는 얘기 자체가 이게 별로 안 중요하구나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가보면 그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형용사와 함께 이 butterfly collecting이라는 단어를 쓰냐, first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뭐의 추구냐면 얘가 갖고 있는 이 빈칸한 학업적인 지위의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당연히 빈칸에는 안 중요한 어떤 학업적인 지위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맞잖아. 그치? 지위가 없는, 지위가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학업적 지위를 나타내려고 우리가 단순한 한낱이라는 이 형용사와 함께 이제 이 수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안 중요하다는 말이 들어가면 돼. 근데 우리 secondary, 심지어 내가 이거 어젯밤에 써놓은 건데 ordinate나 incidental, 이거 다 우리 내신 때 했던 단어잖아. 무슨 뜻이야, 얘들아? 부차적인, 그치? 세컨더리, 우리 반대말이 프라이머리잖아. 1차적인, 주요한 이란 뜻이고, 세컨더리나 인시던털, 아니면 subordinate 이런 단어들이 다 부차적인, 2차적인 이란 뜻이었잖아. 그치? 이게 들어가야 맞는 거지.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나머지 단어도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돼. 뭐 컴페터티브는 경쟁적인이고, 노브를 설마 여기도 모르진 않겠지. 어제 대답 못해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도 몰라. 진짜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 얘들아. 노블이 형용사로? 참신한 새로운, 그치? 이거를,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다. 어제 나가라 그랬어. 이거 진짜 나가야 돼. 제가 한 200번 한 거 같거든, 저 단어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얘들아, 200번 했어. 새로운 참신한, 그치? 그 다음에 reliable은 믿을만한. 그리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unconditional? 그치? 왜냐면 컨디션이 조건, 상황이란 뜻이니까 컨디셔널이 조건적인이고 unconditional은 무조건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적인 이렇게. 그치? 얘들아, 이게 지금 내가 단어를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머릿속엔 없었을 수 있는데 오답을 했잖아. 그 오답할 때 선택지 분석하는 거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선택지를 쓰라고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문제를 다시 풀려면 이걸 알아야 되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네가 다시 풀어온 지문에서 단어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 뭘 해온 거야? 그냥 목만 달라온 거잖아,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지, 사실은. 그리고 공부를 다시 해야지. 암기까지 해와야 베스트겠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써오긴 해야지. 가장 베스트는 쓰고 외워오는 거. 좀 그나마 괜찮은 건 써오는 거. 그나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모든 지문은 설명을 들었어도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지문을 분석해야 되더라. 내가 막 앞에서부터 모든 문장을 다 읽는 게 아니잖아. 아닌 지문들도 있잖아. 그런 거는 본인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봐야지. 그래서 해석지를 주는 건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오는 거야 자꾸. 지환아,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 지문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좀 질문이 있으면 어차피 오답을 해야 되잖아, 오늘. 나한테 좀 질문을 이따가 하면 돼, 알겠지? 15번 이런 것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젯밤에서 뭐 사실은 어렵진 않았어가지고. 나머지는 읽으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도 좀 방금 말했듯이 봐봐. 내 문장을 한글로 읽었어도 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나머지는 읽으면 뭐 엄청 어려운 문장이 있거나 내용이 어렵거나 막 이런 건 없었거든. 그래서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긴 할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보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빈칸은 여기서 끝낼 거고. 잠깐만, 이거 없애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오늘의 진도로 넘어가야지.
지금 순서고 11번부터 20번까지가 삽입인데 보통 뒤에 5개씩 정도만 보긴 했거든 어제는. 어차피 틀린 것도 다 거기서 뒤에가 또 3학년 거랑 11월 거가 뒤에 몰려 있어가지고 앞에는 뭐 3월, 6월 이 정도라서 그리고 푼 것도 몇 개씩 들어있긴 했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앞에 왜 최대한 어쨌든 틀린 거를 좀 보면서 해볼게. 그치. 그 뒤에 거, 그치. 막 7, 8, 9, 10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네. 뒤에 거는 다 보긴 할 거야, 웬만해서. 일단 그래서, 잠깐만, 너네가 지금, 1번 어렵지 않았어? 1번을 다 맞았네? 한 명 빼고 다 맞았네? 1번 좀 어려웠는데? 왜 쉬운 2번을 틀리고 1번을 맞았지? 이거 약간 푼 거 맞아? 찍은 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얘들아 1번은 왜 어렵냐면 잠깐만 아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왜 그렇게 풀었는지 맞은 학생들에게. 어려웠거든 1번. 나는 1번이 어렵다 생각했거든. 2번은 사실 엄청 쉬워. 봐서 2번도 근거를 볼게. 2번 지금 한 3명 4명 틀렸어. 일단 얘들아 내용은 좀 1번이야 1번. 난해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다른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게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미소스야. 근데 이렇게 나오는 순간 사실 이제 조금 그나마 문제를 풀기가 쉽긴 하거든. 우리가 순서를 푸는 거를 그동안 많이 얘기했잖아. 일단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지시어는 좀 표시를 해두고 지시어를 잘 활용하면 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각 문단 앞쪽에 있는 어떤 지시어가 아니지 연결어를 표시하고 각 문단 앞쪽에 있는 지시어를 좀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뭐 서치라던가 디스라던가 디즈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라. 근데 어차피 얘는 없거든. 없는데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했던 힌트가 없잖아 얘들아. 그러면 쉬운 편에 속했던 이유가 두 가지 개념이 나왔어. 그럼 두 가지가 어차피 비교되는 글이니까 그 순서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얘는 일단 로고스의 정의가 나오잖아 얘들아. 우리가 생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너네가 다 맞았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게 돼. 빨리 얘기할게. 두 가지인데 로고스는 뭐냐면 사실은 뭐를 나타내는 거야?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거 우리가 로고스라고 약간 로직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생긴 것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너네가 이제 대부분 B로 바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반대로 미소스는 뭐냐면 이렇게 구조가 똑같잖아 그치? 근데 조심해야 돼 얘들아. 무조건 B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C가 뭐일 때는 B로 가면 안 돼? 재진수. C가 로고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한 번 더 설명할 때는 C가 먼저 들어가야 맞거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고스 정의가 여기 나왔어. 그러니까 미소스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C까지도 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 C가 뭐를 의미하는지. 근데 C가 뭐를 의미해? 일단 B로 먼저 갔어. 그래서 그치? B로 먼저 갔어 얘들아. 그러니까 C가 그게 로고스가 아니었던 거거든.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찍어서 물어봐 볼게. 대답을 안 할 거면. 맞은 아이들에게. 그래서 얘는 아무튼 미소스에 대한 정의가 나왔다. 반대로 미소스는 이거다. 그리고 잠깐만 내용을 먼저 보면 미소스는 우리가 예측했듯이 과학과 반대되는 내용이어야 되니까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거. 꿈이라던가 뭐 이야기라던가 상징이라던가 그치? 이거 미스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얘는. 생각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좀 과학적이지 않은 이런 생각하는 방법도 있더라라고 해서 나왔어 이렇게. C는 뭐야 얘들아? 지환아? C 문단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은유가 뭔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틀하고 은유가 나와? 로고스와 미소스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 민준아? 제가 사고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래 너의 사고 과정을 얘기해봐. 일단 AS 본드 마지막 문장에 스토리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즈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했는데 마침 딱 T와 B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엮이겠구나. 그래서 다 끊겼어요. 근데 이 문단
문단도 스토리즈에 관련된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거는 약간 이 앞에서 로고스가 나왔으니까 했는데 이 로고스 다음에 나올 만한 내용이 시에서 뭔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문단 그 끝에 있는 문장이랑 그 문장이 다음 문단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두 문장 정도만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도 알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답을 찾는 거잖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되더라. 근데 잘못 잡았어 포인트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 게 포인트지. 일단 근데 왜냐면 미소스에서 끝난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B가 왠지 먼저인 것 같아. 왜냐면 C로 갔었을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잖아. 왜냐면 여기서 일단 갑자기 은유랑 틀이 나오고 갑자기 막 과학적 발견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어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B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A의 반대니까 괜찮잖아. 그럼 B를 이제 먼저 이었을 거고 뒤에 문장을 읽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지. 왜냐면 사실 내용의 흐름 말고는 여기는 것 말고는 연결어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지시어가. 근데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근데 읽으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각각의 정의가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얘들아. 몇몇의 이 철학자들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했대. 로고스를 프라이즈 높이 평가하다. 상을 주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이게 명사로는 상이지만 look down at은 뭐겠어? 뭐뭐를 경시하다. 깔보다 경시하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리소스를 지금 경시하고 안 좋게 여겼던 거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얘들아 뭐라고 나와? 그들이 결론 짓기를 이 로직이나 이 리즌이라는 게 지금 로고스인 거잖아. 얘네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야기나 이런 신화 이런 거는 프리미티브가 무슨 뜻이야? 원시적인, 모던의 반대잖아, 얘들아. 그치?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얘의 정의까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뭐를 더 선호했다. 로고스를 미소스보다 더 선호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가 알잖아. 로고스는 현대적인 거고, 미소스는 되게 옛날 방식이야. 원시적인 방식이야.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벗으로 넘어가든 말든 하지. 왜냐면 하지만이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치?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더라. 일단 냅둬.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그럼 맞나 확인을 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용이. 왜 괜찮냐면 여기서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A로 가서 보니까 근데 오늘날의 많은 철학자들은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철학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얘네들은 더 복잡한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 더 복잡한 그림이란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된 상황이야? 서로 얽혀있고 상호작용하고 그치? 이제 그런 상호의존적이고 그런 더 복잡한 그림을 본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만 더 좋아했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더 복잡하게 이 둘이 무조건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둘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읽어봐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어보니까 과학 그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 의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로고스는 반드시 미소스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되지 않아? 이해 안 돼 이렇게? 내용으로 이어야 되는데 이제 얘들 왜냐면 이 문단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로고스가 반드시 리소스에 의존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밑에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시어가 없으면 너네가 내용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내용의 흐름을 봐야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얘들아 봐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과 메타포가 우리가 만드는 과학적 이 디스커버리를 형성한다 이렇게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프레임스 앤 메타포스가 우리가 얘를 만들기 위해 얘를 쓴다 얘들아. 얘는 뭐야? 얘는 로고스야 미소스야? 얘는 로고스겠지. 과학적 발견이니까 과학적인 발견.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걸 형성하는 건 뭔 거야?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미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은유라던가 어떤 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얘를 형성한다는 거지 지금. 그치?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랑. 그치? 그렇지 않아? 그치? 이거 물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과학은 반드시 이야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만으로는 과학이 안 돼. 이야기가 있어야 돼. 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어떤 은유나 틀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과학적 발견을 만들 수 있어. 과학적 발견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라. 근데 뒤에 읽어봤자 어차피 너네가 이해가 안 됐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 코페르니쿠스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얘는 이제 그거잖아. 얘가 만든 혁명은 그 지구가 중심이냐 달이 중심이냐 그거를 뒤집었던 사람이지. 그치? 근데 아무튼 얘가 그 했던 그 혁명이 사실은 과학적인 계산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그 어떤 뭐 지구가 가운데 있냐 뭐 달이 가운데 있냐 이거를 발견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너네가 여기가 이해가 안 됐다면 여기 예시를 읽어보면 이 예시가 과학적인 거는 과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야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주요 설명 예시인 거잖아. 이게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겠지. 얘들아가 시시어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 계속해서 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얘가 그 다음 문장하고 어떻게 이어질까 내용이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 괜찮니? 얘들아 이게 이거에 대한 예시인 거잖아. 지금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C가 마지막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근데 얘는 이걸로는 못 풀었을 것 같아. 예시를 읽었어야만 사실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여기 읽으면서 아 과학이 다가 아니라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과학은 반드시 이야기에 의존하는구나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푼 거야. 지금 마지막 학생들도 찍은 거야.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근거를 좀 가지고 최대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근데 2번은 빠르게 볼게. 아니 얘들아 지금 1번 문장에서 참고로 이거 어차피 내가 구문을 낸 거 같아가지고 잠깐만 구문 얘기하면 서치댓과 소댓의 차이점 알고 있지 얘들아? 서치댓과 소댓은 둘 다 똑같이 해석이 너무 뭐뭐 해서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되 서치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 품사가? 얘처럼? 근데 이거 잠깐만 그 막 어원 혁명하기 전에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지금 왜냐면 뭐 형용사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borrowing 꾸며주는 거고 어쨌든 서치대 사이에 들어가고 있는 건 experience 명사가 들어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해석은 똑같은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너네가 이거 내가 난문으로 넣은 거 같아. 생각할 때 너무 지루한 경험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네 이거 내신에 나온 거 아니야? 너네 거 아닌가? 너네가 아니라 다른 학년이었나 보다. 내가 지금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문학 작품이 압도적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문학 작품이 너무 지루하다, 길어서 너무 지루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결코 지금 외국어로 된 책을 열어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외국어로 된 문학 작품이 어려운 거에 대한 약간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 그치?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그래서 문학 작품은 굉장히 압도적이고 어렵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 연결어가 굉장히 많네. 이거 있는데 왜 못 푼 거야? 게다가 반면에 이렇게 좋은 연결어들이 다 있는데 얘들아 반면에 학생이 갑자기 이런 학생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기는.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지금 문학 작품이 너무 길다 그래서 지루하다 학생들이 지루한다는데 갑자기 반면에 이런 학생은 뭐 만족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치? 이 사실 내용상으로도 여기 만족감 못 얻는 상황인데도 반면에 얻지 못할 것이다 이어지지도 않고 알겠지? 이상해. 그러면 이제 B로 가보면 되지. 그래서 보통 나는 A 말고 얘들아 우리가 아무 근거가 없을 때는 C 먼저 가보고 C가 아니면 B로 가보고 이렇게 거꾸로 가보는 게 좀 좋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B로 가보면 이 뜻을 조금 알긴 해야 되더라. 이게 무슨 뜻이야? 추출하다의 뜻도 있고 추출, 명사로는 추출. 여기에선 뭐겠어? 추출한 거니까. 그치? 얘랑 똑같은 발췌의 뜻이겠지. 여기에서는 그렇겠지. 그치? 알겠지? 그래서 추출이나 발췌 아니면 동사로서 쓰이기도 하고. 얘들아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문제점이 나왔잖아. 이 문제점이 뭐였지? 책이 너무 길어. 그래서 지루해. 알겠지? 책이 길기 때문에 지루해. 문제점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발췌라는 것이 뭐를 제공해주냐면 한 가지 해결책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발췌라는 게 지금 해결책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뭐가 나와? 발췌본이 나왔어. 뭐가 나와? 그 발췌본의 장점이 나오지? 됐지 얘들아? 그래서 해결책 발췌 그리고 그거의 장점이 나와. 장점 잠깐만 내용을 보면 어떤 장점이 있어? 더 많은 버라이어티가 뭐지? 다양성을 제공해주고 뭐를 피할 수 있게 해? 모노토니가 뭐야?
단조로움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그치? 우리가 발췌본으로 책을 읽으면 굳이 막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양성이 더 많아지겠고, 그 다음에 모노토니,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되겠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대. 얘들아, 그 다음에 너네가 둘 중에 하나야. 얘들 너무 쉽잖아. 게다가면은 장점이 이어질 거고, 반면에면은 장점이 아니라 다른 단점이 나올 거고, 그치?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근데 A 읽어봐. 장점이야? 첫 번째 문장 읽자마자? 그치? 문학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다. 발췌본의 문학적인 특징이 있지. 만약에 A가 맞으면. 좀 긍정적인 발췌본의 문학적 특징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어떤 문학적 특징이냐면 적절하게, adequately, 적절하게 짧은 발췌본에 의해서는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문학적 특징이 있다. 이미 틀렸잖아, 얘들아. 얘는 뭐야? 발췌본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발췌본의 단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제 끝났네, 사실은. 게다가니까 그럼 여기서 발췌본 C문단에서 발췌본의 단점 1이 나왔을 거고 게다가에서 2가 나왔겠지 당연히. 당연히 B, C, A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1, 2번. 그리고 C를 이제 읽어보면 되지. 반면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뜻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학생이냐면 이거 이제 무슨 뜻인지 알잖아. by side chun크에 노출된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 글 안에서는? 한입 크기의 덩어리란 건? 발췌본 큰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일부만 뗀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만 노출된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발췌본만 읽은 학생이지. 근데 그런 학생은 그쵸 얘들아 뭐를 얻지 못한다? 끝났네 이미. 여기 뒤에 읽을 필요 없네.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나왔네. 그치? 단점이야 단점. 근데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학적 특징도 표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발췌본은. 알겠지? 너무 쉽다. 이거 왜 틀린 거야? 뒤에 읽을 필요 없잖아 아예. 3번 알겠지? 이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 뒤에 3학년 게 훨씬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근데 왜 틀렸을까? 얘들아 5번 한마디만 얘기할게. 얘들아 5번은 일단 첫 번째 여기에 5번 우리 했었어 전에. 기억나니? 했었어. 너한테 미안해. 근데 너네랑 안 했을 수도 있어 사실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했었던 것 같은데. 얘들아 디스 넘버가 있어 얘는. 디스 넘버가 있어. 어디 있어 숫자.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보이지 않아? 맞아. 얘는 100% CA야. 100% 일단. 근데 이제 그 다음에 B를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B에 마침 그래서가 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내용을 읽어야 되지. 나머지는 이제 힌트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고 3, 4, 5 중에 하나야. B를 알려면 읽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안 읽고 100% 풀 수는 없어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 아까 대신에 확률이 줄었잖아. 아까도 그렇게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너네가 나머지는 이제 이런 연결어는 무조건 내용을 읽어야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잡아두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나머지는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으면 된다. 알겠지? 좀 한 김에 읽어볼까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맞아. 근데 맞아. 답이 몇 번이었지? 4번이었지. 그치? 아니 이건 넘어갈게 되나? 아무튼 C, A 내용을 합쳐서 B에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야 맞아. 내용상으로 알겠지? 이거는 안 읽을게. 이거는 왜냐면 읽어보면 너무 쉬워. 지금 왜냐면 우리가 뒤에를 지금 벌써 50분 지났는데 뒤에 할 게 너무 많아. 7번부터 다 봐야 돼. 지금 6번부터. 6번도 안 봐도 될 것 같아. 6번은 얘들아 6번에 얘들아 잠깐만 얘기할게. 6번도 지시어가 있어. 연결어가 미안해. 지시어랑 연결어 헷갈리네. 연결어가 있어. 반면에 또한 이렇게 얘는 여기를 읽어보면 C는 100% 될 수가 없거든. 왜냐면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어. 대의로 잡을 수가 없어. 뭔가 깨닫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깨닫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얘는 그래서 거의 99% B를 먼저 가게 될 거야. 얘들아. 일단 잠깐만 내용을 잠깐만 볼게.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지금 주장 아니면 어떤 토론 막 이런 것들의 이점이 바로 뭐냐면 휴밀리티라는 거를 포스터 할 수 있게 해준대. 촉진시키고 육성할 수 있게 해준대. 휴밀리티가 뭐지? 맞아. 얘들아 우리 이거의 형용사 배웠어. 지난 시간에. 보잘것없는. 험블이 뜻이 두 가지였잖아. 사람의 성격일 때는 겸손한. 사물일 때는 약간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의미였던 거 기억나지? 우리 그때 첫 시간 때 풀었던 모의고사 41, 42번에
나왔던 단어야 얘들아. 기억나니? 그치? 그래서 요거 좀 단어 형태를 알고 있으면 돼. 그치? 겸손. 자, 아무튼 얘들아, 지금 봐봐. 우리가 논쟁하는 걸 보통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막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는 걸 보통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래.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오히려 겸손함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글의 주제인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일단 상황이 나오지. 두 사람이 지금 막 싸우는 상황이야. 그치? 그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어. 즉 아무런 진보가 나올 수가 없어. 그치? 막 싸울 때는 소리 지르고 막 아무런 지금 진보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들이 또한 깨닫다는 아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B로 갔겠지 너네가. B로 가서 내용을 보니까 둘 다가 여전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한다. 맞네 얘들아. 지금 싸우면서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잖아. 둘 다가 자기들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이 글의 주제는 이게 아니잖아 얘들아. 지금 계속해서 아무 근거도 되지 않고 막 논쟁도 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면 아무 프로그레스가 없는 거지만 대조적으로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야 되더라. 당연히 아규먼트를 하고 서로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고 이제 그랬을 때 겸손함을 느끼면서 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대조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그쵸 애들 대조적으로 둘 다 지금 아규먼트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좀 쭉쭉 가보자. 그 상황에서 좀 가볼게 얘들아. 당연히 이제 그 상황은 주장을 하는 상황일 거고 반박을 하는 상황일 거고 우리 그때 반박하다. 그 경우에는 반박된 주장에 의존했던 사람. 그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근거를 대면서 반박하는 상황이잖아. 주장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 반박된 주장, 즉 그 틀린 주장이지. 근데 그 주장에 의존했던 그 사람이 당연히 뭘 습득할 수밖에 없겠어. 뭘 배우겠어? 내가 내 관점을 체인지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배울 수밖에 없겠지. 상대방이 나한테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내가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그들이 또한 깨닫는다. 이상하잖아. 근데 A로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 여기도 있었네 얘들아. 대시 있었네. 그것이라는 거는 이 앞에 이 상황이겠네. 지금 반박된 주장을 받은 사람이 내가 틀렸나 뭐 어떡해. 내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 상황이 결국에는 뭐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야? 겸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반박당했잖아 지금. 그러면서 내가 바꿔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것이 이 겸손을 성취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들어가 놨겠지. 그치? 갑자기 그들이 또한 깨닫는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읽을 필요 없어. 어디로 가면 되냐면 뒤에 뭔가 두 사람이 깨닫는 내용이 나오는지 보면 돼. 왜냐면 또한 깨닫다가 이어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A 뒤로 가보니까 둘 다가 그런 애들아. come to는 아까 뭐뭐 하게 되다의 의미였고 appreciate가 뜻이 많아. 고마워하다로 가장 많이 쓰이지. 고마워하다. 근데 고마워하다 말고 인정하다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잖아. 인정하다. 지금 반대 의견을 둘 다가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지. 그치? 둘 다가 반대 의견을 인정한 거야.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한 거야. 그리고 그들이 또한 깨달은 거 이렇게 들어가 봤겠지, 얘들아. 그치? 그럼 얘는 확실히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지. 확실히 B, A, C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거 왜 틀린 거야? 7번.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여기서부터 틀려도 돼. 그러니까 이게 뒤에는 이해를 해. 근데 앞에를 틀린 건 이해를 못해. 뒤에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뒤에는 틀린 게 맞다. 틀려도 괜찮다. 얘들아 일단 얘 8번까지 보고 잠깐 쉴 건데 일단 빨리 찾아봐. 연결어를. 반면에 대조적으로가 여기 있고 나머지는 없어. 없어. 근데 있네. 연결어는 없지만 다른 건 있지. 뭐가 있어? A에? 그러한 권리. 그러니까 그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를 알면 될 것 같아. 내용상으로. 그 다음에 사실 C에도 있어. 왜냐면 뭐라고 나왔냐면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이 문단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가 나오겠지 어느 정도. 근데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란 건 때때로 뭐 충돌을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단 앞에는 분명히 잊혀질 권리를 왜 지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이 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금방 푼다. 너무 쉽다. 일단 얘들아 두 가지 개념이 비교되고 있지. 무슨 권리와 무슨 권리지? 맞지? 첫 번째는 잊을 권리라기보다 잊혀질 수 있는 권리. 수동이니까 잊혀질 권리. 근데 그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다르긴 하지만 관련돼 있어. 뭐와? 사생활 권리와.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글인 것 같아. 그치? 두 가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잊혀질 권리와 사생활 권리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글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상대적으로 조금 쉽지. 왜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아까랑 또 같은 구조잖아. 이게 뭐가 나왔냐면 사생활 권리는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그럼 쉽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는 비슷한 듯 다르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사생활 권리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사생활 권리란 건 뭐냐면, 근데 아까 우리 B에서 뭐 봤냐면 대조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사실 얘는 B로 갈 가능성이 아까처럼 더 높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그거를 생각하면서 일단 여기 좀 내용을 읽어보면 사생활 권리란 건 뭐냐면 뭐야 얘들아, 권리는 권리인데 어떤 정보에 대한 권리야.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전통적으로 regarded, 여겨지는 정보지. 근데 뭐라고 여겨지냐면 보호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정보. 근데 어떻게 되지 않도록, 드러내지지 않도록, 리빌드 되지 않도록 보호되거나 개인적이다 라고 여겨져 오는 그런 정보들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사생활 권리라고 부른다, 알겠지? 괜찮지? 얘들아, 그럼 C는 100% 아니네. 사생활 권리 정의만 나오고 끝났는데 갑자기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얘들아. 그럼 B네 또 100% 얘도. 그럼 얘는 일단 2, 3번 중에 하나, 2, 3번 중에 하나. 그럼 잊혀질 권리란 건 뭐냐? 정보에 적용될 수 있어. 근데 어떤 정보냐면 좀 읽어볼게, 그래도 내용을. 대중의 영역에 있었던 어떤 정보에 적용될 수 있대. 아까랑 좀 다르지? 아까는 사생활 정보는 나에 대한, 내가 혼자 갖고 있는 정보잖아. 근데 이 잊혀질 권리란 건 대중의 도메인이라는 단어 너네 단어장에서 외웠잖아. 그 시커먼 하이스트에서. 대중의 영역에 있었던 어떤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잊혀질 권리래. 그리고 좀만 다음 문장 읽어보면 잊혀질 권리는 널리 뭐를 포함하고 있냐? 어떤 개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면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개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네.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그런 개인에 대한 권리. 뭐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 근데 언제로부터?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그치? 얘들아, 그럼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됐어도 어차피 예시 여기 나오거든. 그래서 알 수 있긴 한데, 잊혀질 권리란 건 뭐냐면 누군가가 특정한 시간 이후에 그 정보에 의해 영원히 뭔가 정의되고 그 정보에 의해 딱 갖춰지지 않게 될 그런 권리를 우리가 잊혀질 권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즉 대중들에 의해 언젠가는 잊혀지게 되는 그런 권리, 잊혀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잊혀질 권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몰라도 돼. 어차피 예시 읽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돼. 어쨌든 얘들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가 지금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정의만 나오고 끝난 거잖아. 근데 만약에 A가 맞으면, 그러니까 BC는 아니지. 아니지 않아? 왜냐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정의지, 이게 지금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는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A로 가서 그러한 권리가 라고 했으니까 이 권리가 잊혀질 권리인지를 보면 돼, 알겠지? 얘들아, 근데 이미 여기 보는 순간 끝났네. 왜냐면 그러한 권리에 대한 한 가지 동기라는 말이, 사실은 동기가 뭐야? 이유잖아, 이유. 그 권리에 대한 한 가지가 그 권리를 시행하고 싶어 하는 동기, 이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그리고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겠네, 그치? 그리고 내용을 봐야 돼. 얘들아, 잊혀질 권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동기가 뭐야? 뭐냐면 허락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to move on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려고. 그리고 정의되지 않게 하려고. 뭐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아? 특정한 시간이나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도록. 얘들아, 근데 이거는 너네가 여기에서 안 됐더라도 어차피 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알면 되잖아. 근데 이 권리일 수밖에 없네. 왜냐면 내용이 완전히 겹치잖아. 정의되지 않는다, 여기 뭐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권리는 그럼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연 설명일 수밖에 없겠네, 그치? 정확하게 막 나는 저게 뭐야, 뭐 어떻게 정의돼,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똑같은 거잖아, 아무튼 이건, 그치? 그리고 예시를 읽으면 된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컨빅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criminal conviction.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 유죄 판결, 과거 범죄 유죄 판결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 프랑스나 영국은? 스펜트.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남아있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소모되니까 없어지는 거지. 오히려 스펜트, 써지는 거잖아. 그리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정도 읽었으면 이제 느낌이 와야지. 잊혀질 권리라는 게 결국 뭐야?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자. 근데 아니 나 말고 우리 학원 강사들은 성범죄자 뭐 계약서 쓰는 거 있어. 교육도 계속 받아야 돼. 왜냐면 어쨌든 아이들을 만나는 거잖아. 그것도 되게 약간, 아무튼 범죄는 아니라고 제가 과거,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성범죄자지만 한 10년 후에는, 예를 들어 한 20년 후에는 언젠가는 그 기록을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잊혀질 거라는 거지, 대중에 의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나?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영국하고 프랑스는 그렇대, 얘들아. 이게 없애줄 수 있대. 이거 너무 안 좋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한대, 그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래,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읽으면서 이 이처제 권리를 시행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잖아. 동기를 알았잖아, 지금. 그치? 그 사람이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더 좋은 삶을 살게 하려고 지금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다고 여기서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 C로 가보면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처제 권리는 얘들아 때때로 다른 권리들하고 충돌할 수가 있어. 왜냐면 사실 내 사생활 권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내 안전 그런 건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치 얘들아 그 지금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안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중의 건강상의 이유들 지금 이런 것들이 때때로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내용이 이렇게 유죄봤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답은 2번이다. 괜찮지? 아니 안 괜찮아. 안 괜찮아도 우린 해야 된다. 안 괜찮아. 하지만 일단 순서는 맞아야 돼. 삽입은 39가 엄청 어려워 요즘. 너네 풀어봤잖아 지금 뒤에. 근데 엄청 어렵거든 진짜. 왜냐면 이따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없어도 다 글이 말이 되거든. 그걸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려워. 그럼 버려 그런 거. 나는 버리고 대신에 이제 36, 37을 맞아야지. 이런 걸 좀 하나 맞아야지. 다 틀리면 안 되고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근데 민주인은 소문났더라고. 그치? 전교생에게. 그러니까 사랑꾼으로. 그치? 아, 다 알던데 진짜. 모든 학년이 다 알던데? 아니 뭐 어디 막 어디 그러니까 운동장 돌아다니는 거야? 막 어떻게 아니 막 손잡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모든 학생들이 다 알더라고. 신기했어. 너 운동장에 내가 야구하러 가면 맨날 있고. 너무 유명하네. 그러니까 유명하더라고. 그 아이들 기운고 사이에서 그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굉장히 사랑꾼으로 소문났어. 어떻게 나중에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얘들아 얘는 힌트가 많아.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다. 쉽게 풀 수 있다. 아마도. 아 근데 얘는 사실은 잠깐만 조금 더 정확하게 밑줄을 쳐보면 이제 그러한 주장도 있지만 여기 요렇게까지 좀만 쳐봐야 되나? 뭐에 대한 그러한 주장이지? 벌스 프레이시 뭐야? 출생률. 얘들아 그럼 이 앞문단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출생률에 대한 어떤 주장이 나와야 돼. 출생률에 대한 주장.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A 아니면 C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 B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어디에 출생률에 대한 얘기가 있어? 일단 여기는 전혀 뭐 I 뭐 출생 이런 거 전혀 없잖아. 그리고 여기도 A에도 부문장 없잖아. 그치? 근데 B에 뭐가 있어? 물론 벌스레이트 똑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치 베이비붐. 참고로 베이비 버스트는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같은 말이겠어 반대말이겠어. 참고로 버스트란 거는 약간 아까 없어지는 거 아니 그거는 BUST 버스트는 맞아 없어지는 거 맞아 실패 뭐 강등 뭐 이런 뜻이 있어 실패나 강등 알겠지? 그래서 반대말이야. 얘들아 근데 지금 아무튼 들어봐 100% BC라고 결론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BC가 아니면은 C 앞에 나올 게 없다고 알겠지? 그럼 사실은 얘들아 얘는 3번이 바로 나오기는 해. 하지만 우리가 A의 위치를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연결어들은 함부로 푸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하긴 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너네가 일단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A, B, C가 있을 수도 있어. 참고로 그치? A가 항상 첫 번째가 안 될 일은 없으니까. 그럼 A, B, C랑 B, C랑 예를 들어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A의 위치를 고민하면서 A를 봤을 거 아니야 너네가.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얘도 힌트가 있어 얘들아. 얘는 힌트를 뭐 좀 표시를 하고 나서 내용을 봐보자.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인컴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를 원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C 뒤로 가보면 왜 C 다음 A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인컴이나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가 출생률에 영향을 미쳐 이렇게 얘기했어. 똑같은 얘기인 거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가격이 내려가. 그러면 출생률이 바뀌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러면 아기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 이게 예시인 거잖아. 이거에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예시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요거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뭐에 대한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내용을 설명할
할 건데 어려워 얘들아 내용이 생각보다. 참고로 내가 그리고 이번 문장 요 비문단을 아예 다 난문으로 넣었거든. 왜냐면 이게 한 문장이야. 해석하기가 어려워 얘들아. 그러니까 해석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풀기 싫으면 해석을 하라고 완벽하게. 근데 너네 지금 해석이 안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아니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 그래서 해석을 지금 할 건데 아무튼 어렵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왜냐면 지금 갑자기 경제학자 얘기 나오잖아 얘들아. 이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어떤 경제학자야? 해석을 해볼게. 성공한 경제학자. 근데 뭐 하는데 성공을 했냐면 figure out,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잖아. 근데 뭘 이해하고 파악한 거야? 한 사람의 선호 구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를 더 선호하는지 뭐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성공을 한 이 생명 아니 뭐지?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모를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어. 즉 여기서 한 사람의 이 선호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뭐를 이해하는 거냐면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뭐를 이해하는 것과 똑같아? 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 만족감. 근데 어떤 만족감이냐면 한 상품을 컨슈밍, 소비함으로부터 얻어진 만족감이 다른 상품을 소비하는 것부터 얻어지는 만족감보다 더 큰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거. 이게 뭐랑 똑같아? 선호구조잖아, 이걸 알겠지? 그러니까 한 상품으로부터 얻은 만족감이 다른 상품으로부터 얻은 만족감보다 더 큰지 아닌지를 이해했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선호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해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치?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 해석 안 했어도 돼. 근데 그래도 해석을 해보면 아무튼 그 얘기인 거지, 지금. 경제학자가 아, 저 사람은 저걸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경제학자에게는에서 끝났잖아, 2에서. 그 경제학자에게는 explaining behavior in terms of changes in underlying like sentence likes. like sentence likes는 호불호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저에 깔린 호불호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점에 있어서 in terms of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니까 호불호의 변화라는 점에 있어서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돼야 돼. 이거 그러니까 해석이 다가 아니라니까. 얘들아 호불호가 바뀌어. 그런다고 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야 지금? 그래서 없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누구한테는? 그러니까 얘들 이 경제학자는 굉장히 지금 이성적인 경제학자야. 이 사람은 선호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선호도가 바뀌었으니까 어떤 행동을 바꿔서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잖아? 그럼 그거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호불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선호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선호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좀 어렵지 그 얘기야. 행동을 설명할 수 없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없다고 얘들아. 그거에 대한 예시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예시가 뭔지 어떻게 알아? 알겠지? 그래서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냐면 어떤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바뀌었어.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이 달라질 수 없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여기,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B번 문단에서 동사를 찾아봐. 네. 찾아봐 동사를. 이 문장 어차피 해석하는 거를 난문으로 냈다 그랬잖아 지원아. 플레이시스. 얘들아 2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고요 동사야. 굉장히 어려워. 알겠지? 굉장히 어려워. 알겠지?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 to argue 주장하는 것. 근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베이비 붐이라던가 베이비 버스트라던가 이런 것들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기들을 많이 낳고 아기를 조금 낳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지금 대절 안에서 주어는 어디 있어? 그 동사는 어디 있어 그러면? 왜냐면 지금 얘는 요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야. 그리고 뭐를 주장하는지 대절 안에서 동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걸 찾아야 좀 문장을 해석할 수 있지. 어디 있어? 맞아. 잠깐만. 아니야. 맞아. 미안해. 여기까지 좋아. 그리고 여기 전치사구 rather than 묶이고 됐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베이비붐 다음에 이어지는 베이비 버스트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기들을 막 많이 낳다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게 돼. 근데 그게 뭐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알겠지? 뭐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약간 호불호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증가하고 감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근데 뭐가 증가하고 감소했냐면 대중의 inherent 내재된 아이들에 대한 선호. 그치? 얘들아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아이들이 좋아졌어.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
내가 아이가 싫어졌어. 그래서 아기 안 낳아.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 선호도에 따라서 베이비 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이비 버스트가 일어나고, 레더데 뭐가 아니라, 사실 여기 잠깐만 떼고 나서 보면, 선호도에 따라서 어쨌든 이 아기를 많이 낳고, 조금 낳고 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 과학자들을 어떤 상태에 놓게 돼버려? 언사운드가 무슨 뜻이지, 얘들아? 좋지 않은, 타당하지 않은. 그치? 우리가 사운드가 건전한이란 뜻도 있고 타당한이란 뜻도 있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였잖아. 건강한 몸에서, 건전한 몸에서 건전한 생각이 나온다. 왜 기억 안 나?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알겠지? 그래서 건전한, 타당한.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경제학자, 사회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호불호에 따라서 왜 행동이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읽어도. 그치? 내가 갑자기 아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갑자기 베이 버스트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아기 싫어해져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잖아. 알겠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레더데는 조금만 읽어보면 원래는 이거에 의존을 해야 돼. 근데 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에는 결과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Change in relative prices, 어떤 가격 같은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바뀌는 건데, 이 행동이 바뀌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테스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C로 갔잖아. 내용을 보면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출생률에 대한 주장,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선호도 때문에 출생률이 달라졌다라는 그 주장이 사실은 equivalent to 뭐뭐와 동등한이란 뜻이지. 그리고 to가 전치사니까 뒤에 꼭 ing 써야 되지, 얘들아. 그치? 뭐와 동등하냐면 말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들 선호도 때문에 출생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 주장이 뭐와 똑같냐면 데디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얘들아 읽어봐.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뒤에 또 말도 안 되는 상황 나올 거거든. A rise and fall in mortality could be attributed to an increase in the inherent desire change for death. mortality가 뭐야? 이거 단어장에 넣어놓긴 했는데 너네 mortal이라는 단어를 외웠잖아. mortal. fatal, mortal. 치명적인이라고 외웠지. 근데 치명적인이라는 얘기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이라는 뜻이잖아. 몰탈리티가 사망률이 아니라 사망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사망률 알겠지? 이게 단어장에 있어. 독해 단어장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 얘들아. 무슨 뜻이야? 이제 쥐가 근데 저기 해석 안 되면 해석이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사망률이 올라가고 내려가. 근데 그게 뭐라고 주장하는 거, 뭐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죽음에 대한 내재적인 어떤 변화, 그치? 바람에 대한 변화, 욕망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사망률이 올라간 걸 사람들이 죽음을 좋아해서, 죽고 싶어 해서, 그치? 사망률이 낮아진 걸 사람들이 죽음을 이제 안 좋아하니까 안 죽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야, 됐니, 얘들아?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 알아놔야 돼. 얘는 어디에 해석은 긴 되다라고 해석할 거거든? 근데 나는 해석을 외우지 말라 그래,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외우면 도대체 무슨 말이 기인되다야, 기인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이 be attributed to는 항상 뒤에 원인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원인이나 이유. 알겠지? 원인이나 이유. 그럼 이해가 되지, 얘들아? 사망률이 이거에서 기인되다라는 얘기는 이거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지? 이거의 기인. 됐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경제학자한테는 이게 바뀌어야, 인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사실은 출생률이 바뀌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인컴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 아기들 더 많이 낳기를 원한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지? 됐지? 그래서 얘는,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이 예를 들니까, 말까 말듯이 연결을 찾으면 뭐 하냐고. 연결을 찾았는데 자꾸 못 푼다고, 뭐 이 방법,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해석 못해서 그래, 너네가. 쟤 맞았어? 내용 다 이해하고 맞았어? 해석으로만 풀었다면 아까. 이제 시작이야. 9번. 굉장히 수능이지, 수능.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할 수 있다. 얘들아, 9번에는 뭐가 있냐면 therefore, 그러므로가 있었고, 그리고 너네가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우리가 1회반으로 돌릴 거거든. 그래서 이런 그 평가 문제를 계속 풀 거야. 6월, 9월 거를 한 6개년도 5개년도 풀면 사실 방학이 지나가긴 해. 그리고 이제 3학년 내신. 그러니까 그게 끝이야. 그리고 3학년 동안 지금처럼 또 흘러갈 거 아니야, 상황이. 생각보다 뭔가 모의고사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아, 얘들아.
2학기 이제 시작되면 2주 뒤에 2학기 시작이잖아. 2학기 내신. 그럼 이제 똑같잖아. 2학기 중간 기말 이게 쑥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겨울방학. 그때 한 2달간 이렇게 모의고사 풀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진짜 빨라 얘들아. 그래서 결론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막 내가 3학년 거 봐 이거 아직 머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지. 아, 진짜 얘들아 진짜 빠르다 시간이. 일단 대열포가 하나 있어. 끝이야. 끝이잖아 얘들아. 그리고 이 어차피 연결어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해석이 안 되면. 아무 이유 그치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잘 보면 되게 읽는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이렇게 연결을 계속 읽어보라고 해야 돼. 그게 말이 제대로 되는지. 그러니까 비교하면 되잖아. 얘에서 여기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지 얘에서 여기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계속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근데 둘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좋아야 되나? 5분의 1 미안해? 2분의 1 확률이잖아. 50% 확률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해서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 내용의 흐름으로. 일단 뭐에 대한 얘기냐면 프라이싱, 뭔가 가격을 매기고 돈을 주는 거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가장 흔한 알려진 형태가 바로 뭐냐면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격을 매기는 거에 대한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뭐냐면 이 프랙티스가 연습이 아니잖아. 어떤 관행, 뭐 관습, 실행 이런 뜻이잖아. 하나의 실행이야. 근데 그게 뭐라고 불리는 실행이냐면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라고 불리는 어떤 하나의 실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는 보통 변호사들에 의해 사용이 되더라. 이렇게 알겠지? 몰라도 돼. 무슨 말인지 얘들아. 이게 찾아보면은 거기 보면 승소시 보수 약정이라고 안 써도 되더라. 평생 이걸 볼 일이 없지 않을까? 승소시 보수 약정이라고 나오는데 몰라도 되는 이유가 정의가 나오거든. 어차피 뒤에. 그치. 글 안에서 정의를 해줘.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참고로 컨틴저시라는 말 자체가 우연성이나 임시라는 뜻이 있거든. 임시 이렇게. 그래서 승소할 시에만 이제 보수를 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약간 조건을 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이제 봐봐. 그럼 일단 B, C 둘 중에 하나야. 얘들아 근데 뭐로 갈 가능성이 높냐면 그러니까 C부터 일단 가라고 했잖아. 아무 대점이 없을 때. 근데 C로 가서 보니까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란 건 주요한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뒤에 뭐가 나와야지? 정의가 나오잖아. 그럼 C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얘들아. 일단 모를 때는 일단 C로 먼저 가보면 돼.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질 거를 조금 찾아보면 되거든. 그래서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란 건 뭐냐면 주요한 방법인데 어떤 주요한 방법이냐면 개인적인 인저리, 상해라던가 특정한 어떤 소비자의 케이스 이런 것들이 B니 동사로 무슨 뜻이야? 명사로는 청구서지만 청구하다, 돈을 청구하다. 그러니까 돈이 청구되는, 그치? 어떤 개인적인 상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 소비자의 경우, 이런 것들이 돈으로 청구가 되는 그런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서 이 접근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뒷문장을 보니까 이 로월들이 돈을 받지 않아. 그치? 페이나 페이먼트를 받지 않아. 뭐 할 때까지 받지 않냐면 그 케이스가 어떻게 될 때까지 세틀이 무슨 뜻이야? 정착하다 말고? 해결하다 의미가 있잖아 얘들아 세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합의되다 약간 이런 뜻이겠죠. 왜냐면 변호사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케이스가 해결된다라는 건 결국 합의되는 걸 얘기하는 상황일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나는 여기 다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좀 알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컨틴전시 프라이싱이란 건 돈을 못 받아. 뭐 할 때까지 돈을 못 받냐면 그 상황이 완전히 합의되고 해결될 때까지 받지 못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때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고 합의될 때 그들이 이제 돈을 받는 거지. 근데 뭐를 받냐면 percentage of money. 돈의 일부를 받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의뢰인. 그치? 우리 고객이 받은 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야. 그치? 괜찮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contingency pricing에 대한 정의야. 얘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봐봐. B로 가도 괜찮고 A로 가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이제 정의가 나지. C가 100%인 것 같아. 근데 일단 답이 A였거든? B로 가보면 근데 이러한 컨틴전시 프라이싱을 이용함으로써 고객들이 확인받을 수 있어, 보장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 인슈어가 보장하다잖아. 뭐라고 보장받을 수 있냐면 그들이 비용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장받을 수 있어. 내용 괜찮지? 근데 지금 컨텐츠 정의 나왔고 이 정의에 따르면 사실은 고객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 비용을 딱히 낼 필요가 없잖아. 그들이 이 세틀먼트라는 합의금이란 뜻이겠죠. 여기에서 아까 세틀이 합의하다 뜻이었으니까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돈 낼 필요가 없어.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 괜찮다고 얘들아. 근데 A로 가봐. 그러니까 확신하지 말고 100% 확신하진 않잖아. 근거는 없으니까 지지어가 없잖아 얘들아. 그럼 A로 가보면 A도 맞아. 얘들아 봐봐. 왜냐면 그러므로지 결과지. 그러므로 오지 결과는 결과인데
뭐의 결과냐면 얘들아 참고로 in one's favor. 왜 이렇게 잠깐만 얘들아. 그냥 펜이 원하는 자리에 쓰여지지 않아. 잠깐. 왜 그랬지? 아무튼 얘들아 원스는 소유격이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뭔가 여기 딱 그거에 맞지 않아. 아무튼 뭐뭐하게 유리하여란 뜻이야. 뭐뭐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이 소유격에게 유리한 이렇게 유리하게 이런 뜻이야. 그치 얘들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고객 쪽에 약간 선호된 거잖아. favor. 고객을 좋아하는 거잖아. favor가 선호하다라는 뜻인 건 너네가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객을 선호한 결과,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지 얘들아. 근데 그 유리한 결과만이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지금 아까 여기에서 그 고객이 이겨야만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아야만 그 돈의 일부를 로열가 가져갈 수 있어. 그 결과 당연히 그러니까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보상받을 수밖에 없지. 보상 누구에게 보상 받아진다는 거지. 이 얘네들에게 그치? 이 누구야? 로열들에게 보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알겠지? 괜찮아 얘들아? 고객에게 유리한 그 결과만이 이제 보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A, B가 둘 다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다 맞으면 마지막을 읽어서 마지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보는 방법밖에 없겠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일단 A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문장에서 어쨌든 뭐 뒤에 내용 계속 이어져. 어차피 A였으니까 얘를 잠깐 가보면 어쨌든 그래서 고객에 유리한 결과만이 항상 보상을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뒤로 가보면 고객의 관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러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이치에 맞을 수밖에 없겠지. 맥센스? 그치 박가야? 이치에 맞을 수밖에 없겠지. 고객에게 유리한 상황이잖아 지금.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그들의 이 고객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럼 뭐냐? 높은 비용을 내는 거다 이렇게 나왔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케이스에 대해서. 근데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케이스지.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고객들에게 유리한 상황만이 결과만이 사실은 보상이 되는 게 이건데 그래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이치에 맞는 건데 근데 그때 고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란 건 일반적으로 비용을 많이 낼까봐 무서워해 라고 나왔어. 얘들아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것보다 이 A에서 뒤로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이거를 이용하면 얘네들이 비용 낼 필요 없다고 보장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니 얘들아?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B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BA로 가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지. 근데 그럼으로가 안 이어지지 여기에서는. 일단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건 비용을 많이 내는 거야.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사실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료로가 없지만 여기에 그렇지만 이런 게 들어가면 맞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찬이의 내용이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어쨌든 AB야 얘들아. 뒤를 더 이상 읽지 않을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35분인데 삽입을 하나도 못했어. 하나도 못했어. 얘들아, 아까 봐봐. 일단 그래서 얘들아 문제 풀 때 아까도 말했지만 다 완벽하게 읽으면 좋지만 굉장히 헷갈려 완벽하게 읽었을 때. 이게 수능이야 수능. 불과 얼마 전에 봤던 수능이야 얘들아. 제가 읽었을 때 일단 될 만한 거를 찾고 그리고 이런 연결어가 있으면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지를 찾고 알겠지? 그리고 각 문단 끝하고 각 문단 처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떤 그 내용의 흐름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10번은 우리가 한 적이 있어. 10번은 어떻게 풀으라고 했냐면 10번도 여기 특정한 도구가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특정한 도구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치? 얘들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문화적 아이디어를 쓰긴 쓰는데 뭐 하면서 쓰냐면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적 생각을 쓴다라고 했어. 특정한 도구를 쓰는 것처럼 문화적 개념을 어떻게 골라서 쓴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화적 개념을 선택한다는 거지.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스크류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일은 뭐를 요구하냐면 필립 세드가 뭐 찾아보니까 십자 드라이버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할 때는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렌치는 뭔지 알잖아. 이렇게 생긴 게 렌치 아니야? 아 여기 펜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긴 게 렌치 아니야? 그치? 옆에 막 뭔가 막 그치? 뭔가 이렇게 아무튼 LL 렌치란 게 육각 렌치래, 육각 렌치. 근데 몰라도 되잖아. 어쨌든 도구인 것, 드라이버의 종류인 것만 알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은 이거 쓰고, 어떤 일에는 또 이거 쓰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 개념을 골라 쓴다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얘는 아무튼 BC가 100%야. 그래서 얘는 BC 중에 어차피 하나밖에 없네? 네. 근데 마침 여기에 뭐가 있냐? 그렇지만 있었어. 그리고 얘는 뭐에 대한 얘기였냐? 문화가 작동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작동되더라. 버돌소라서.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야? 의식적으로.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야? 우리가 cognizant는 밑에 나왔잖아. 인식하는, 의식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작동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우리가 일부러 의식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의식을 못한 채로 어떤 문화에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어떤 문화 개념을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지 마치 도구처럼 선택한 얘기가 두 가지 나왔잖아. 근데 지금 A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덜 인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엔 덜 인지한다니까 당연히 B씨가 끝난 다음에 A가 이제 나중에 나와야 맞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황, 얘는 덜 인지하는 상황 이렇게 따로따로 돼야 맞겠지. 그치? 근데 얘도 봐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풀기 어렵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눈에 보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한번 이제 이 순서대로 읽으면 읽히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를 풀어야 된다. 풀어야 돼. 알겠지? 근데 3학년 때는 레벨을 더 세분화 시켜볼게. 3학년 때는 그 모의고사 할 때 3학년 거 말고 2학년 거를 풀리는 반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더 세분화를 해볼게. 알겠지? 약간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있으니. 그리고 얘들아 일단 잠깐만 몇 가지만 얘기할게. 11번 사실 앞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2022년 3월 고2 거라서 일단 요거를 몰랐을 것 같아. 이거 1학년들은 다 너네 알지 않아? 이거 너네 내신에 나왔던 연결어다. 그치? 너네 내신에 나왔던 연결어다.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그렇다 할지라도 네버더레스 논더레스랑 똑같잖아. 그렇다 할지라도 이분소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뜻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연결어를 조금 내용을 알아야 되더라. 왜냐하면 앞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잠깐만 이거 흐름을 빨리 봐볼게 얘들아. 일단 가장 큰 힌트는 뭐냐면 여기에 히스 쭉 내려갔을 때 이 히스가 없어. 앞에 아무도 없잖아 얘들아. 물론 다윈이 있지만 다윈은 한 문장 앞에 있잖아. 없잖아 여기에. 이 히스가 여기 있는 아인슈타인이지 얘들아. 아인슈타인. 그래서 일단 끊기기 때문에 5번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단절이 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라. 알겠지? 말이 안 돼. 너네가 쭉 읽어.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이런 걸로 풀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내용으로 풀고 싶다라고 하려면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는 걸 알아야 되더라. 그렇다 할지라도부터.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얘들아? 앞에까지는 뭐가 중요한 거야? 책을 출간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 책을 출간하는 게 중요하다. 책을 출간하는 게 중요하고 뭐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뉴턴이 이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이 책을 썼고 그치?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래서 얘가 또 이 책을 썼고 막 갈릴레오가 이 책을 썼고 막 책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 책을 출간하는 게. 이 얘기가 쭉 나와. 그 다음에 이번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periodical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period가 무슨 뜻이야? 기간, 정기적 기간을 우리가 피어리어드라고 하잖아. 피어리디컬은 정기 간행물. 다른 정기적으로 받는 간행물들 우리가 피어리디컬이라고 하거든. 얘도 단어장에 있어. 근데 지금 봐봐, 맞잖아 얘들아. 이런 과학적인 정기적으로 받는 간행물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간행물들의 어떤 도래와 함께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이제 조금 내용이 바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판을 직접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과학 전기 관행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yield ground to란 건 ground
내 땅을 양보한 거잖아. 얘들아. 내주는 거잖아. 자리를 내주다 라는 뜻이지. 그치? yield ground to가 누구누구에게 자리를 내주다. 그치?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누구한테, 그러니까 책이 누구한테 자리를 내주게 되냐면 이런 기술적인 학술지한테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거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책을 자기가 썼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술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과학, 이 전기 간행물 안에는 여러 과학자들의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내주게 되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책이란 것은 완전 버려진 건 아니다. 책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치?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가능해졌냐? 과학자들이, 그치? 그러니까 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전기 간행물로 바뀌게 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치? 책이 없어지면서 전기적인 간행물로 바뀌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과학자들이 여전히 명성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명성을 쌓을 수 있게 된 거야. 알겠지? 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책을 내지 않고 간행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한 거야. 알겠지? 된 얘들아, 뭐 없이 그치? 자기만큼 어떤 책 길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책 길이만큼의 큰 그런 전기 간행 책을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전기 간행물이 있으니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책이 없어지고 전기 간행물로 바뀌었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책을 내지 않더라도 어쨌든 책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책을 내지 않더라도 과학자들이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근데 갑자기 그의 집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야, 내가 사실 여기를 읽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라고 나왔어. 연결어가 나왔어. 이 예시가 뭐에 대한 예시냐면 얘들아, 이 4번 문장에 대한 예시야. 뭐에 대한 예시냐면 자기 책을 내지 않고 전기 간행물만 내서도 명성을 유지하는 사람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거든. 거기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그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됐어 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게 좀 이해가 돼야 되고. 알겠지? 왜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는 전기 간행물의 논문을 낸 거잖아 지금 이 사람이. 알겠지? 자기 책이 아니라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전기 간행물에 자기 페이퍼는 논문이잖아. 논문을 쓴 거잖아 아인슈타인이. 알겠지? 그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알겠지? 됐지? 괜찮니? 괜찮다. 할 수 있다. 2학년 거 넘어가 볼게. 쭉쭉 넘어가 볼게. 왜냐면 뒤에가 약간 헬이라가지고 13번 넘어갈게. 13번 쉬워 얘들아. 다시 틀린 학생들 다시 한번 봐봐. 16 뭐야? 16 어렵지. 16 어려워. 16 엄청 어려워 얘들아. 16 어려워. 16 사실 뒤에 다 어려워. 16부터 쭉 다 어려워. 얘들아, 그러니까 삽입도 순서랑 똑같아. 이런 아까 내가 그냥 11번에 이제 쉬운 지문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가 있었잖아. 항상 삽입할 문장을 먼저 읽고 약간 이제 이 앞뒤에 좀 이런 내용들이 있겠다라고 유추를 하고 난 다음에 글을 읽는 게 좋긴 해. 물론 유추를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는 마침 연결어가 아니라 지시어가 있잖아. 이러한 불균형 이렇게. 이러한 불균형. 그럼 이 앞에는 뭔가가 불균형되는 상황이 나왔을 거야 100%.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필수적인 컨디션,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 근데 뭐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냐면 크고 전 세계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어떤 엔진의 작동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준대. 알겠지? 근데 그 엔진이 뭔지 모르겠어. 진짜 자동차 엔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뒤에를 읽어보니까 그 엔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잖아 얘들아. 그 엔진이 뭐냐면 takes on heat in the tropics. 열대 지방에서 열을 가져가. take 가져가. 그리고 난 다음에 give off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버린다. emit. 방출하다의 뜻이지. 그치? 방출하는 거지. 어디에 방출해 그 열을? 극지방에 방출하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들아 딱 보니까 뭐야 이 엔진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약간 기후 시스템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같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큰 규모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 얘들아. 열대 지방에서 열을 가져다가 어떤 기류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통 그렇잖아. 실제 내용이 그렇긴 했지만 극지방에 이제 그 열을 다시 뿜어주는 그런 어떤 엔진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상황을 뭐가 만들어낸다? 이런 불균형이 만들어낸다. 알겠지? 앞에 뭐가 불균형되는지를 알면 돼.
그치? 얘들아 참고로 얘도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 이치가 있어. 이거는 잡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있어. 여기도 있어. 이 이치가 뭘 의미하는 거야? 혹시 푼 맞은 학생 중에 이거를 생각하고 풀었니 혹시? 여기 있는 a huge global scale engine, 이 엔진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이 엔진이 작동되는 용의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알겠지? 근데 이제 몰라도 돼. 왜냐면 이 앞에 불균형 상황이 나오거든. 불균형 상황이 나오더라. 그럼 그거를 이해하면 돼. 얘들아 읽어볼게. 얘들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열대지방 그리고 열대지방 플러스 어떤 지방이야? 따뜻한 시즌을 경험하고 있는 지방. 즉 따뜻한 지방이랑 결국은 합쳐서. 근데 그 지방들은 뭘 받아? 훨씬 더 많은 솔라 레디에이션,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 알겠지? 뭐 당연한 얘기지 얘들아? 따뜻한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겠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됐지?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지금 뭐 수년에 걸쳐서 tropics and latitude up to above 40도야. 우리 디그리스야. 얘들아 그러니까 트로픽이랑 열대지방과 그 다음에 위도가 0도부터 40도까지에 해당하는 곳이지. 그치? 일단 렉티튜드가 참고로 위도야. 어제 그렇잖아. 물어보더라고. 단어장에 있었잖아. 경도는 뭐야? 어제 막 여러 가지 물어보더라고. 경도. 위도가 이렇게 짝대기. 지도에서 짝대기. 경도는 세로줄이잖아. 롱지튜드. 세로줄. 얘들아 그거는 뭐야? 엘티튜드는? 고도. 이퀘이터. 그치 높다 맞아. 그 높은 뭐 해발 그 막 그런 몇 고도 그런 고도 얘기할 때 그 고도 아니 정도란다. 뭐지? 적도. 어제 심지어 이퀘이터가 생각이 안 났어. 알겠지? 이렇게 좀 요거 단어는 좀 정리해놓고 있으면 되고 아무튼 여기 고도가 나오니까 지금 얘들아 그래서 봐봐 열대지방과 그 다음에 위도 0도부터 40도까지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열이 더 많겠지. 또 똑같은 얘기잖아. 열이 많겠지 당연히. 따뜻한 지역이니까.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거꾸로 40도 이상의 위도야. 아까는 0도에서 40도까지의 위도였잖아. 40도 이상에서의 위도는 당연히 더 적은 열을 받겠지. 얘들아 지금 불균형 상황이 나왔잖아. 열대지 따뜻한 지역은 사실 그 여기잖아.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그 따뜻한 지역이잖아. 그치? 여기는 복사 에너지가 많고 나머지 여기 지역들 그치? 위도가 40도 이상인 곳들 여기들 그치? 여기는 이제 열이 적다란 얘기 극지방인 거잖아. 여기가 그치? 열이 적다란 얘기인 거잖아. 그치? 여기가 0도부터 40도니까 위도가 이렇게 그치? 위도는 이렇게 가로줄이잖아. 그치? 아무튼 얘들아 이 불균형 나왔다고. 불균형.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열이 여기는 좀 여기는 많이 받고 여기는 열이 조금 받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다음 문장을 가보면 그것의 작동 원리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것이 없어 얘들아. 그치? 그리고 그것은 아까 여기 생각했던 이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불균형이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불균형 여기 요 위도가 열대지방과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열이 많고 여기는 열이 적은 이러한 불평등이 이러한 불균형이 결국에는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 그리고 이거의 작동 원리는 뭐냐면 대기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뒤에는 뭐냐면 그럼 대기가 어떻게 열을 이렇게 가져다가 트로픽에서 가져다가 여기로 다시 가져가서 뿜어내는지 그 원리가 나와 얘들아. 그 과정이 여기 뒤에는 넣을 데가 없어. 그래서 알겠지? 빠르게 읽어보면 공기가 얘들아 일단 어떻게 하겠어? 데워지겠지. 어디서 데워지겠어? 따뜻한 트로픽 지역에서 데워지겠지. 여기서 데워질 거야 얘들아 공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걔가 어떻게 expand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여기서 데워져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위로. 그치?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양쪽 여기로 흩어지겠지 이렇게. 됐지 얘들아? 노스워드랑 사우스워드로 흩어질 거 아니야. 고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치?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지겠지. 됐지? 그러니까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들 알겠지? 이 작동 요걸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 알겠지?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기가 다시 한번 어떻게 돼? 그 공기가 다시 한번 내려가고 그 다음에 흐르는 거고 적도 쪽으로 다시. 알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 지워버렸네. 순환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내려가서 다시 적도 쪽으로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진짜 괜찮니?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돼 되고 일단 이 앞에 분명히 불균형의 상황이 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치가 뭘까를 생각해 봤었어야 됐다. 알겠지? 어렵다. 얘들 하나만 더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보고 18번 해도 돼. 18번. 아 17. 18. 18도 틀렸어도 돼. 18은 틀려도 되는 18 이거 하나 날려봤자 얘들아 어차피 3점 날라 97점이잖아. 이거 하나 틀려도 돼. 3번 왜냐면 얘들아 요즘 그 진짜 어려워. 물론 맞추면 좋지만 너네가 지금 지금 매번 1등급을 받는 90점 후반대가 아닌 이상은 이런 건 버려야지 차라리. 왜냐면 얘가 뭐가 어렵냐면 얘들아 일단 하울버가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쉬운 거는 하울버가 있는 게 쉽거든. 왜냐면 얘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있어야만 사실은 이 단절이 느껴지면서 문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쉬운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없어도 되게 자연스러워 얘들아. 그래서 문제였어.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다 읽고 얘가 굳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풀었어야 됐어. 이런 건 너무너무 어려워. 시간도 많이 걸려. 알겠지? 근데 일단 잠깐만 빨리 얘기하지 않을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기를 먼저 읽어볼게 얘들아. 돌의 단단함이야. rigidity, 단단함. 돌의 단단함이 뭐를 의미하냐. 그치? 그런데 돌의 단단함이 뭐를 의미하냐. 땅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하지. 그러니까 타이드가 무슨 뜻이야? 조수. 조수와 함께 땅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한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훨씬 더 작은 양으로 뭐보다 물보다. 그치 얘들아 그 말이잖아. 지금 이 앞에는 뭐가 나왔겠어? 사실은 물도 올라가고 내려가지. 조수 간만에 차가 있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사실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야 원래. 땅도 올라가고 내려가. 근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땅은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적은 양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눈에 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사실은 그런 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앞에는 아까 말했듯이 땅하고 물 둘 다 왔다 갔다 할 거야.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약간 가능성이 높지. 그치? 땅하고 물 둘 다 조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해. 근데 돌은 단단해.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적은 양으로 조수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직 물의 조수만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다의 조수를. 사실은 땅도 왔다 갔다 한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기해. 그럼 얘들아 봐봐 무슨 말인지. gravitational pull이라고 나왔는데 풀 자체가 원래 인력이란 뜻인 거 알지? 끄는 힘. 그치? 동사 말고 명사로서 우리가 끄는 힘이 있어. 인력이란 뜻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달의 인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은 뭐 어렵지 않지, 그치? 달의 인력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 차이는 당연히 행성의 다른 부분에 달의 인력이 다르게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stretching force, 뭔가 당기는 힘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치?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그것이 그 당기는 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 우리 행성을 stretch out, 뭔가 이렇게 당겨지게 늘어지게 만드는 거지. stretch out 되게 만드는 거지. 문 쪽을 향해서. 내가 이 문장을 난문으로 넣었어. 그래서 정확하게 좀만 다시 해석을 해보면 달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겠지. 지구가 여기 있어. 지구. 지구는 푸른 별 우리가 배웠잖아. 여기서. 근데 지금 이 달이 어쨌든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달의 인력 때문에 stretching force, 뭔가를 뻗치는 힘이 지금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이 뻗치는 힘이 우리 행성을 약간 뻗쳐지게 만들어. 이렇게 늘어지게 만들어. 근데 뭐를 따라서 늘어지게 만드냐면 달을 보는 쪽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달을 보는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아. 얘가. 그치? 달을 보는 쪽을 따라서. 그리고 동시에 약간 얘가 compressed는 stretched out과 반대말이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압축되는 거지. 컴프레스가 압축하다. 약간 압축돼. 근데 뭐를 따라서 어디가 압축되냐면 라인을 따라서 압축되는데 그 라인이 퍼펜디큘러가 밑에 나왔잖아요. 직각을 이루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구와 직각을 이루는 곳은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은 왜냐면 지구와 직각을 이루는 거는 이쪽이잖아. 이상한 이쪽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압력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 그치?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근데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 지금.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약간 땅과 조수 얘기도 나와야 되고 땅과 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이제 조수 얘기가 좀 나오네. 그치? 이런 조수의 늘어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조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압박되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이런 조수의 늘어남이 뭐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냐면 어쨌든 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조수의 늘어남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 행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대. 근데 어디에 전체 영향을 미치냐면 땅, 바다 둘 다. 그리고 안팎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땅에도 일어나고 바다에도 일어나고 이런 조수의 왔다 갔다 함이 땅에도 일어나고 바다에도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약간 이 주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얘들아. 근데 만약에 너네가 이제 이걸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글을 읽었어. 아무튼 이 조수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지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다 영향을 미친대. 근데 이 조수의 늘어짐이라는 것이 또한 뭐를 설명하냐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얘는 안 이상하잖아. 왜냐면 여기서 조수의 늘어짐에 대한 설명이 두 번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각각이. 조수의 늘어짐은 사실은 둘 다 영향을 미칠 거고, 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바다도 똑같은 얘기네. 바다도 영향을 미치고, 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조수의 늘어짐은 또한 뭐를 설명해 줄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일단 하이 타이드란 거는 만조, 그 다음에 로우 타이드란 거, 간조, 만주와 간조가 두 번씩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들은 결국에는 스트레칭에 그냥 설명이 두 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아니니까 괜찮잖아. 근데 이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얘를 넣을 데가 없단 말이야, 얘들 알겠지? 근데 얘는 아까 말했듯이 둘 다의 영향을 미친다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근데 둘 다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근데 땅은 딱딱하니까 덜 영향을 받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방법밖에 없어 얘들아 얘는. 그거밖에 없어. 응. 받았잖아. 그렇다. 굉장히 어렵다. 알겠지? 케이스. 그리고 19번은 했었어. 기억나지 얘들아 19번은. 이건 좀 간단하니까 잠깐만 얘기하면 여기 이거 미안해 너무 멀리 갔어. 아, 맞네 얘들아 지금 이거 무슨 구문이야 여기가? 이때 강조 구문이야. 근데 이 this sense,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이 여기에 있어.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상호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의존하는 그 느낌이어야 돼. 근데 바로 이 느낌이 우리 그룹의 멤버들을 단순한 집합의 사람들로부터 구분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있는 것을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야 라고 했는데 이 앞에 상호 연결이 없어 얘들아. 그럼 그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지. 서로 상호 연결하고 막 여기 내용이 있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요 데이가 얘네야. 근데 이걸로도 찾기가 어려워. 왜냐면 여기 뭐 컴패러티브 스위머스도 있고 데이가 엄청 많아 이 안에. 그래서 이 막 데이만 가지고 복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는.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구분해. 우리 인간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룹이라고 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 그룹이라는 용어를 more precisely, 더 정확하게 사용한대.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그들이 그룹을 정의하는 거지. 뭐로써 정의하냐면 2명 혹은 더 많은 사람들. 근데 뭐 하고 있는? 서로 상호작용해야만 그거 그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막 모여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룹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그룹이야 라고 사회 심리학자들이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이라는 이 느낌이 이 그룹을 단순한 이 집합으로부터 구분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너네가 읽으면서 이 앞에 상호작용 내용이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번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야지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게 앞쪽이라서 선택하기가 어려웠어. 사실은 앞쪽이 될 가능성이 좀 적잖아. 네. 근데 항상 예외는 있다 얘들아. 이걸 무조건 막 앞이 1, 2번 무조건 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은. 알겠지? 디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20번을 내가 다른 반에서 설명했거든. 근데 20번 좀 어려워. 왜냐면 그 반이 8시간 15분까지 내가 설명을 해가지고 일단은 멈추고